예, 그 137페이지 법률행위의 취소 펴놓으시고 앞에 시간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했었는데 이제 취소를 봅니다. 취소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함과 동시에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는데 취소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하면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취소다라고 하고, 취소되기 전에 이행된 게 없으면 이행할 게 없고, 이행된 게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에 의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취소 사유로서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다음에 하자인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나 강박 때문에 행해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것들이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었고, 의사표시와 관련된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취소 사유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승계인 그리고 그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승계인의 경우에, 포괄 승계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권이 있는데 특정 승계가 문제가 되고 대리인의 경우에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는데 이것도 임의 대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해서 또는 제한 능력자로서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요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취소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요 취소권자가 사망해서 누군가가 상속을 받으면 이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은 당연히 취소권자가 되는데, A가 B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B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등기까지 하고 대금을 주었을 때 요 A한테 취소권이 있는데, 요 건물이 매매나 또는 임대차 등에 의해서 특정 승계가 일어났을 때 요 특정 승계인에게 취소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라고요. 특정 승계가 일어나고 난 뒤에 요 사람에게 취소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취소권 다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견해 대립은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면 그 부모 등의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너가 내 집 좀 팔아볼래? 라고 이렇게 숙권을 해서 이 사람이 A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걸 밝히고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기 강박을 해서 대리인이 겁을 먹고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 매매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본인이 취소권자라는 것.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습니다. 이 사람 쪽에서 너가 한 거니까 너가 취소해라.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별도의 취소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 수여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 없다. 단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취소권 행사에 대한 수권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우리가 지금 무효행위 추인을 받고 앞의 시간에 무효행위 추인을 받고 그다음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볼 거고 나중에 가면 무권대리 행위 추인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때 별도로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지금은 그 정도만 합니다.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일단 유효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취소할까 말까는 취소권자의 선택사항이라 했습니다. 취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고 인정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 법률행위를 그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 하고 다시 읽으면은 이거 취소권 포기하는 겁니다. 요걸 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곧이어서 법정 추인을 할 건데 법에 의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유효한 걸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추인을 하면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거. 즉 취소 사유 있는 행위는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추인하면은 즉 취소권을 포기하면은 이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것.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소급표 없다라는 것. 앞에 봤던 이 취소권은 일단 유효하게 다루어져 오는 것을 일방적 권리 행사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서 형성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추인권은 일단 유효하게 다루어져 오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확정적 유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형성권이라는 거. 형성권이라는 것은 권리자의 일방적 행사에 의해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추인권자는 누구인가? 아까 봤던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리고 그 대리인, 그리고 그 승계인. 결국에 취소권을 아까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야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가지고 있어야 포기를 하지. 그래서 취소권자라야 추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원인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원인 종료 후에 그러니까는 원인 종료 후 제한 능력자, 착오나 사기, 강박 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인 종료 후 법정 대리인은 애초에 그 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이거하고 관계없다는 것. 그리고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추인함으로써 확정적 유효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 일단 그 정도. 법정 추인도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권자와 관련해서 추인할 수 있을 때 추인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추인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을 때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행위가 있는 걸로 봐서는 추인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저 앞쪽에서 포함적 의사표시의 일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관련된 이행 청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보다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그다음에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이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그다음에 담보 제공, 강제 집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보다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요거는 취소권자 쪽에서 하는 것만 법정 추인 사유가 되고, 나머지는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다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는 것. 알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B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만 취소권자라고. 그 매매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취소 원인 종료하고 난 뒤에 이쪽에서 이행 청구하는 거, 요거는 법정 추인 사유 아니라는 거. 취소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요 취소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람의 이행 청구권을 이행 청구권을 법정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면 저 취소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거. 법 조문에는 구별 없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고, 이쪽에서 돈 내놔라, 원인 종료 후 이행 청구하는 거는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는 것.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B로부터 강박을 당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강박을 벗어나고 난 뒤에 이행해버리면 이거는 법정 추인 사유입니다. 강박을 벗어나고 난 뒤에 이행해버리면.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B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쏘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쏘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등기되고 돈 받았다 하더라도 원인 종료되기 전에 이행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원인이 종료되고 난 뒤에 이행해버리면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데, 원인 종료되기 전에 이행했으면 여전히 취소권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얘의 편의를 위해서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봅니다. 사기에 의해서 요 건물 넘겨주고 사기에 의해서 요 토지를 받기로 하고 사기 당한 상태에서 등기까지 다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요 사람이 사기 상태라는 걸 알고, 즉 그 원인이 종료되고 요 사람이 요 권리에 관련되는 걸 양도를 하면은 요거는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데, 요쪽에서 양도하는 거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라는 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이것도 취소권자 쪽에서 하는 것만 법정 추인 사유라는 거. 전부 또는 일부라 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매매나 교환 등에 의해서 소유권 자체를 넘겨줄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 거, 이런 상태가 되더라도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라는 것. 참 이런 것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걸 세세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거 민법 언제 끝날란지. A라는 사람이 B의 강박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원인이 종료되었음, 즉 강박 상태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쪽에서 너가 그거 이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니까 보증인을 세우라, 담보 제공해라. 그래서 이쪽에서 담보 요구를 하든, 원인이 종료되고 난 뒤에 이쪽에서 저 사람이 너가 돈 줄지 안 줄지 모르겠으니까 담보 제공해라, 이렇게 해서 담보 제공을 받든, 이거는 다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법 조문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딱 기억해야 될 게, 이행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요거는 취소권자가 할 때만 법정 추인 사유이고 상대방이 할 때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안 되는데, 나머지들은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다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는 거. 어쨌든 추인은
유효로 갈 거니까 원인은 종료하고 난 뒤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 취소권은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되는데 두 기간 중에 먼저 도래한 때 소멸한다는 것.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 행사 기간을 정해놓은 거, 이런 것들을 제척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급표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미성년자 17살 때 법률 행위를 했다면 취소 사유가 있고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되는 날 이러면은 뭐 그냥 27살 하고 그럼 이때 취소권이 소멸될 건데 취소할 수,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라면은 19살 되면은 원인이 종료합니다. 그때부터 3년이라면 22살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때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거.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두 기간 중에 먼저 도래한 때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극단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11살 때 법률행위를 했으면은 11살 때 법률행위를 했으면은 12살쯤 해야 되나? 11살 때 법률행위. 그러면은 21살. 이때가 10년 되는 날인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면은 19살 됐을 때 3년이니까 요때가 될 거라고. 그럼 요 경우에는 이때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거.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두 기간 중에 먼저 도래한 때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하고 나면은 요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중개사 시험에서 연령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연령만 가지고 미성년자가 그냥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당한 사람이 90년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90년도. 그럼 10년 되는 날이라면은 2000년이 될 건데 이 사람은 사기를 벗어나기를 91년도에 벗어날 수도 있고 사기당한 줄 모르고 있다가 99년도에 가가지고 사기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그럼 취소권은 이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넘어가면은 취소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니까 확정적 유효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제척기간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요 사이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95년도에 취소권을 행사했다면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사기쳐서 90년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러면 이 사람은 2000년대 되기 전까지 취소권 행사하면 되는데 95년도에 취소권 행사하면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될 것인데 이미 요때 B 앞으로 등기까지 일어나 있다면은 요 등기 돌려달라 할 권리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이유로. 여기는 물권적 청구권까지 같이 경합되어 버리니까 그냥 아예 얘를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비소유 부동산을 사기를 당한 A가 매입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받아서 지금 이 등기가 A 앞으로 와 있을 때 A가 95년도에 취소권 행사하면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는데 그러면은 등기 돌려줘야 되고 지급한 매매 대금을 돌려받아야 될 것인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와 다수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다수설은 지소권 행사 기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판례는 지소함으로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했으니까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10년.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 여기까지 나오고 중개사 시험이 어디까지 가려는지 일단 취소는 그 정도 하시고 137페이지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법률행위의 하자해놨는데 거기도 무능력이 아니고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특정인 지속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는 것. 법적 성질,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 취소 사유, 제한 능력자, 행위 무능력자가 아니고 제한 능력자가의 법률행위, 선악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라도 효력을 미치는 절대적 취소 사유이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취소와 구별되어야 될 개념들, 말은 취소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서의 취소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 그래서 앞 시간에 설명하고 들어간다는데 안 한 게 있네요. 보니까 무효행위 추인 139조는 가족법에는 적용 안 한다 했습니다. 139조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인 행위를 무효 사유 있음을 알고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성이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법상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양자로 들이는데 입양의 요건을 다 구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입양의 요건을. 그럼 입양 효력이 발생을 안 해. 근데 나중에 가족법상의 행위와 관련돼서 무효 사유 있음을 알고 추인하면은 이거는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유효했던 걸로 다뤄준다는 거. 그래서 139조가 가족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족법 쪽 법리하고 재산법 쪽 법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재산법상의 취소는 소급적 취소인데 혼인을 해가지고 A, B 둘이가 같이 살아. 근데 나중에 혼인 취소 사유 있음을 이유로, 혼인 취소 사유는 가족법 쪽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이유로 취소를 하면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시킬까? 아닙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가족법에서는 왜 이렇게 처리하냐면은 이 사람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혼인을 해가지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A가 사망을 해. 그때 이 가족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혼인 취소 사유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취소시켜버렸을 때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면 이 사람의 법적 지위가 밑으로섭니다. 그래서 혼인은 취소하더라도 장래로만 효력이 상실됩니다. 좀 이따가 소급표 있는 거, 소급표 없는 거를 구별할 자리가 약간 있는데 거기 가서 보기로 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철회는 법률 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 하고, 해제해지는 계약에 특유한 것인데 계약법 부분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속권자 140조 지속권자로는 거기도 무능력자 되어 있는데 제한능력자 밑에는 바로 해놨는데,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에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를 말하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다 포함된다는 거. 그 대리인, 그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는데,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임의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승계인,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은 당연히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특정 승계의 경우에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승계되면 그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는 것.
취소의 상대방, 법률행위를 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고 취소 행사 방법에는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저 앞에서 보고 온 판례인데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있습니다.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의 사기 강박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사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행 청구해 올 때, 나는 이행 못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 취소한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됨으로써 인정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취소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 포함적 의사표시 쪽에 이 판례가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취소 가능하다. 차고 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거기 중간 쭉 보면은 소위 휴게소 사건 떠올려 보십시오. 일부 취소를 허용한 바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취소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A라는 사람이 B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일단은 유효하고 여기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 이때 A는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할 수도 있는데 취소를 했다는 거죠. 취소를 해버리면 이제 취소 대상인 법률 행위는 없어졌습니다. 소급적으로 무효니까 이거 무효라고.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취소권 행사하고 난 뒤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허용 안 됩니다. 판례가 무효행위 추인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 일단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것. 절대적 취소 사유는 누구에게라도 효력을 미치고 상대적 취소의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 앞에서 보고 온 걸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 시에 이미 이행이 일어났다면은 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는 민법 741조 이하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에 안 들어갑니다.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사기를 쳐서 매매가 일어나서 등기가 넘어가고 A가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기 상태를 벗어났다는 것. 벗어나고 난 뒤에 3년 내에 취소를 하면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될 건데, 그러면 원래는 이 매매 때문에 이행을 했지만 취소되면 소급해서 없어져 버리니까 매매가 없었던 거라고. 그럼 원인 없이 넘어간 것이니까 원인 없이 넘어간 거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반환, 악의의 수익자는 전손해배상. 원래 받은 거에 이자 있으면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붙여야 된다는 거. 그럼 이쪽은 악이니까 반환 범위가 이만큼 될 거고 이쪽은 선이니까 반환 범위가 이만큼 될 건데 이 돈을 받아가지고 탕진을 하면은 다 탕진해버리시면 술 마시고 뭐하고 탕진해버리시면 현존이익이 없으니까 돌려줄 게 없고, 근데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생활비로 썼다는 거예요. 생활비로. 이거는 현존이익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만큼 반환해 줘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요거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746조에 있는데 요거에 대한 특칙 141조.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 반환. 몇 번 시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금전이나 대체물은 맞바꿀 수 있는 거 현존이익이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현존이익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는 말은 이쪽에서 취소를 했을 때 현존 있는 이익이 있는 걸로 추정되니까 상대방의 반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현존 이익 없음을 이쪽에서 입증을 해야
반환할 게 없어진다는 거. 그러면은 금전이나 대체물이 아닌 부대체물은 현존 이익이 있는 걸로 추정 안 된다는 거지. 추정이 안 된다는 말은 이쪽에서 입증을 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 참 거기까지 시험 나오면 정말 어려워지는 건데, 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반환의 범위와 관련돼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취소의 소급표와 물권행위 효력을 물권행위와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것이고, 제한 능력을 유효한 취소 시에 특식이 있는데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는 것. 근데 판례가 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인 경우에도 이 141조를 유추 적용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존 이익의 판단 기준 시점 취소시라는 것, 취소시 그 정도 하시고, 입증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됐고 의사 무능력에 유추 적용한다는 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걸 임의 추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달리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취소권의 포기라는 거, 임의 추인의 요건 추인권자가 추인해야 된다. 즉 취소권 가진 자가 추인해야 된다는 거. 추인은 취소 원인 있는 자는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된다는 거. 그 의미만 알면 밑에 내용 읽을 필요 없습니다. 내 책은 가능한 목차에서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그 목차가 이해가 되면 밑에 내용 읽을 필요 없습니다. 위에 목차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목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이 책이 양이 정말 작은 겁니다. 쓸데없이 외울 걸 써놓은 게 아니고 이해시키려고 써놓은 겁니다. 임의 추인의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거. 임의 추인하면은 이건 소급표 없습니다.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거. 법정 추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 추인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법정 추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추인으로 가는 것이니까 원인 있는 자는 원인 종료 후에 있어야 됩니다. 넘기시면은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게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강제 집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 답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이행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게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그 5번에 있는 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게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그리고 이행의 청구, 그 두 가지는 취소권자 쪽에서 하는 것만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는 거. 그래서 2번과 5번을 일단은 살짝 표시를 해 놓으시고, 법정 추인되면은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급표 있는 거 없는 거 해놨는데 소급표 있나 없나와 관련돼서도 지문에 뜨기는 하는데 그것도 무작정 외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개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을 알면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근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위주로 나올 거고, 일단은 표에서 1번, 2번, 3번은 원칙적인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소급표 있습니다. 무권대리 행위 추인, 앞에서 수업할 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면은 무권대리 행위 시부터, 즉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거. 실종 선고 취소 소급표가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종래 자기 주소지에서 연락 두절된 부재자가 되었고 재산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종 선고 청구를 하면은 6개월간 공시채고를 하고, 그러니까는 뭐 8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고 실종 선고 청구를 85년도에 했고 6개월 동안 공시채고하고, 그리고 실종 선고를 할 때 채후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5년 후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 그 실종 선고는 이때 하더라도 이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2000년도에 살아서 돌아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 취소를 하면은 이걸 여기서부터 살아난 걸로 인정해 버리면 살아있다가 죽었다가 또 살아난 사람이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소급해서 안 죽었던 것으로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A라는 사람이 B한테 돈을 그냥 극단적으로 10억을 빌려갔어요. 10억을 빌려가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죠?
뭐 극단적으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100만 원 넘으려면 모르겠어. 1000만 원 할까요? 1000만 원.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야, 10년. 그래서 매달 1000만 원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1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시효 완성하면은 권리를 강제적으로 소멸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거 소급표를 안 주면은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안 만들어주면은 이때까지 이자 다 내야 돼. 그러니까는 애초부터 다 없애야 다 없어질 거라고. 선택채권의 선택은 선택할 수 있던 시점까지 소급하고 채무인수의 승낙 여부에 대한 확답. 어떤 채무했을 때 기본적으로 채무했을 때 확답을 하면 그 채무인수 있을 때까지 소급표가 인정되고, 근데 이거는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시험 범위 안 들어간다는 거. 상계는 상계 즉상시까지 소급표가 있고, 계약 해제는 계약 체결 시까지 소급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10번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와 관련되는 것이고 그중에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오른쪽에 소급표 없는 거 미성년자 영업 허락 취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부모가 영업 허락을 하면 허락받은 한도 내에서는 완전한 성년자처럼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업 허락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을 건데 영업 허락 취소를 여기서 취소한다고 해서 소급표를 줘버리면 이 거래한 사람들이 손해를 볼 우려가 있고, 따라서 영업 허락 취소는 소급표 줄 게 아니라는 것. 한정치산 선고 취소하는데 지금은 피한정, 피성년 선고 취소와 관련되는데,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 선고를 받아서 한정 후견인이 되었는데, 피한정 후견인이 되었는데, 후견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후견자라는 말이고, 피라는 말을 붙으면은 그 사람의 후견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이 되었는데 법원의 선고를 받아서 정신범, 미약 이런 걸로, 나중에 완전한 정상인이 되었을 때 그 선고를 취소하면은 요때부터 완전한 능력을 가지는 사람인 것이지 소급해가지고 없앨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부재재산관리 명령 취소. 아까 종래에 자기 주소지를 떠나서 재산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재자라 했는데 그 자의 재산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했고, 그러면 그 사람이 관리할 것인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부재자 재산 관리 명령을 취소하면 이때부터 없어질 거라는 거. 애초부터 없을 거라면 아예 선임을 말았어야지. 그 다음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아까 법인 설립 무효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법인이 설립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하고 거래를 할 것인데 취소해가지고 법인이 애초부터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거래 안전이 침해될 것이니까 이거 소급표 줄 게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 없다는 거 이야기했었고,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임의 추인, 법정 추인 다 소급표 없고, 제척기간 경과 소급표 없다 했고, 그 다음에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원칙적으로 소급표 없습니다. 약정으로 소급표를 줄 수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볼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밑에 거는 가족법상의 것인데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속권 소멸. 지속권자가 지속권 행사해도 없어지고, 포기해도 없어지고, 법정 추인해도 없어지고, 행사 기간이 경과되어 버리면 더 행사하지 못하니까 소멸되게 될 것인데, 제한능력자 측의 특유한 소멸 원인,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쪽에 있는 걸 간단하게 소개해 놓은 것이고, 지속권의 단기 소멸 제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요거 일종의 제척 기간이고 두 기간 중에 먼저 도래한 때 소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취소에서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 기간, 취소한 그때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때부터 10년이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척기간과 시효제도를 써놨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재산권 중에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게 있다는 거.
나중에 물권법 쪽에 들어가면 소유권과 소유권의 기인한 물권의 청구는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소유권과 소유권은 항구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유권과 그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형성권 행사기간과 관련되는 게 제척기간입니다. 채권과 물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된다라고 별도로 법률 쪽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요거는 증거 수집 곤란성,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취지로 둔 것이고 이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요 형성권과 관련되는 법률 관계를 빨리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중단제도도 있고 정지제도도 있는데 법문상 제척기간 쪽에는 이 두 제도가 없다라는 것. 법문상 없는 것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거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는데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소송 들어가면은 이 제척기간은 경과되었으면 이거 소환 안 받아줍니다. 각하시켜버립니다. 예를 제척기간과 관련되는 거 이거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법원에서 찾아보는데 소멸시효와 관련되는 것은 법원이 스스로 안 찾아봅니다. 변론주의 원칙상 원고가 주장해야 판단을 줍니다. 권리자가 주장해야 판단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이런 소송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 아는 친구가 누군가로부터 돈 빌려준 거 이거 좀 받아달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 이거. 여기서 스스로 불 필요 없죠. 그래서 청구를 하고 왔는데 이쪽에서 소멸시효 완성됐다 소리를 안 하고 이쪽에서 알고 있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지. 판사도 알고 있겠지.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이쪽에서 소멸시효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이쪽에서 돈 못 갚아서 미안하다 뭐 꼭 갚아 깨라기니까 이쪽에서 달래는 거지. 제발 좀 주세요. 이 사람도 참 부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의여부여 하니까 판사가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지.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판사가 언제까지 이행하라 라고 판결 내리는 거예요. 주장 안 하면은 고려 안 해줍니다. 판결 받으면 이때부터 10년. 이게 판결에 의해서 중단된 것과 관련된 겁니다. 중단이 되면은 기왕에 진행되어 온 기간 무시하고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정지는 잠깐 멈춰 있다가 나머지 기간만 진행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이 소멸시효 기간이 세부적으로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이 소멸시효 쪽에 있는 중단과 정지 이 제도가 취득시효 쪽에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취득시효하고 이거하고 결합된 문제가 직접적으로 중개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판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번 시간에 조건과 기한까지를 나가려 했는데 일단 155페이지를 펴놓으시죠. 155페이지를. 조건과 기한까지를 끝내려 했는데 첫 시간부터 밀리더만은 지난 시간에 원래 착오를 딱 할 때 사기 강박까지 딱 끝내버려야 되는데 사정 봐주다가 내가 당하겠어요. 155페이지를 일단 펴놓으시고 책에만 살짝 잡아놓고 잠깐 쉬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계속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이야기했는데 특별 효력 요건 쪽에 조건과 기한이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대해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했다면 그것을 조건이다라고 하고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했다면 그것을 기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요 정도 해놓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